부자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조를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소비에서 찾습니다. 커피를 줄여야 한다, 외식을 줄여야 한다, 쇼핑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비를 줄여도 돈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소비가 아니라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이 들어오면 그대로 흘러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카드값이 빠져나갑니다. 대출이자가 빠져나갑니다. 생활비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무리 더 벌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보다 빠르게 나가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고 쌓이고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결과를 바꿉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기 전에 먼저 구조를 만듭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흐를지를 먼저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 쓰고 부족하면 대출을 사용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고정지출을 먼저 제한하고 남는 돈이 아니라 먼저 저축을 분리합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비슷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현금 흐름 구조입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의 흐름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더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특히 대출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을 쓰는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대출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늘어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늘어납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선택은 제한되기 시작합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구조가 무너지면 계속 반복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대출을 사용합니다. 고정지출이 늘어납니다. 다시 돈이 부족해집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이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기 전에 먼저 구조를 바꿉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출이 자동으로 통제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자동으로 모이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돈이 많아져서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특히 DSR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DSR은 단순한 금융 용어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많아질수록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만들기 위해 구조를 설계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년, 3년, 5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감정으로 돈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나뉘고 자동으로 쌓이고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돈이 안 모였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왜 반복되는지, 어떤 선택이 문제였는지 이 모든 것을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순간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은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의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바꿀 것인지 이 선택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바꾸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이미 중요한 차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은 말로만 설명하면 부족합니다. 실제 기준과 적용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조 설계 기준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고 적용해보면 분명히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앞에서 구조의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막힙니다. 이론은 이해했지만 실제로 적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통제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 자신의 돈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모든 흐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고정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변동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대출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고정지출은 구조의 핵심입니다. 고정지출이 높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절대로 돈이 쌓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고정지출부터 통제합니다. 집을 선택할 때도, 차를 선택할 때도, 구독 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모든 기준이 같습니다. 고정으로 나가는 돈을 최소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돈이 새는 구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사람은 의지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분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생활비, 저축, 비상금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저축을 분리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는 순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반대로 합니다. 먼저 빼고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결과를 극단적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는 대출 구조입니다. 대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대출이 내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지 아니면 유지 가능한 수준인지 이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내 소득 대비 과도하다면 이미 구조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미 위험 구간인지 이걸 모른 채 계속 유지하면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반복 구조를 끊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쓰고 대출 때문에 더 부족해지고 다시 대출을 쓰는 구조. 이 패턴이 반복되면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 구조를 끊지 않으면 어떤 방법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 구조 자체를 끊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으고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는 위험한지 이 기준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하는 순간 다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고 지출 구조가 다르고 대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끝까지 구조를 맞춘 사람만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더 이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쌓이면서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결과는 반드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빠르게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바꿀 것인지 이 선택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 설계 기준과 현실적인 상황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은 설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확인해보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준을 보고 하나씩 적용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금 바로 자신의 구조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문제와 바꿔야 할 지점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돈이 사라지는 사람과 돈이 쌓이는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